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집값 난리 났다. 일요일 터진 부동산 대참사. 윤석열 대통령의 110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재건축 규제 철폐로 재건축은 꿈틀거리고 다주택 세금 혜택과 주택수 제외로 매물이 축소되었으며 적격대출과 단기임대 부활로 급락한 분위기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세금 확보와 경제 성장률을 위해 부동산을 띄웠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과연 부동산에 겨울이 오지 않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윤석열 집값 난리 났다. 일요일 터진 부동산 대참사. 지금 이렇게 부동산을 너무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막 지나칠 정도로 띄우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집값 계속 부양책 쓰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요, 지금 말만 집값 잡겠다고 해놓고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폭등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세도 조작하고. 아무튼 두 사람 다 딱 중립이죠? 중립입니다.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대통령은 없나 봐요.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정부 집값 난리 났다. 자, 보시면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쫙 펼쳐드릴게요. 자, 규제 지역을 해제시켰죠. 조정 투기과열 지역 해제. 이건 이해갑니다. 막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없애줘야죠. 근데 계속 보자고요. 분양가 상한제 해제, 신도시의 분양가 자격, 이걸 맡기다 보니까 고분양가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계속 미친 분양가죠, 한마디로. 아무리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은행 빚도 못 갚고 뭐 대출로 완전히 지금 PF로 난리 나고. 중도금 대출 폐지. 대출 보증 가능한 한도를 폐지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수혜를 본 거예요. 이제 웬만한 분양가에서는 중도금이 나오는 거죠. 재건축 규제 철폐. 30년만 되면 재건축하겠다. 재개발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어요.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엄청 줬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것은 이제 주택수에 제외시키고 임대주택 사업 단기도 허용하고 그 중과세 있죠? 이거 폐지하고 자, 금리, 대출 규제 완화 바로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꿈틀거린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보금자리 끝난 것 같죠? 안 그래요. 적격대출이라고 해서 DSR만 좀 적용받지 뭐 솔직히 10억씩 대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 5억 뭐 이 정도지. 많이 받아봤자 적격대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특례대출. 이번에도 또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6가지를 봤더니 집값 띄우기 지금 말로는 집값 잡겠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다 집값 띄우는 쪽으로. 자, 급락하던 집값 110 대책 후폭풍. 자, 어떤 후폭풍이니 한번 봅시다. 자, 9억 이하 집 최대 5억까지 대출. 다음 달 적격대출 부활. 분명히 나오잖아요.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수자 수요가 확 줄어요. 근데 대출을 일으키면요, 수요가 확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먼저 집값 이상 징후, 재건축 꿈틀,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하락 멈추고 버티기 하고 있죠. 강남, 용산, 여의도, 목동, 분당 가격이 지금 빠지질 않고 있어요.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재건축 지금 날개를 달아줬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 고점을 유지한 상황이에요. 한번 피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유지하고 있다고요. 다주택 매물 축소. 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막 내놨을 텐데 여기 보세요. 다주택 비아파트 급매물 사라지고 정상 매물만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아닌 것들 이제 주택수로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전국 미분양 세금 완화 기대. 아직은 미분양이라고 해서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주진 않아요. 다만 이제 입주 후에 미분양들 있죠. 그것들은 세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아마 상당수 지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주택 중과세 폐지. 이것도 세죠. 중과세 이제 영원히 폐지. 지방, 외곽 매물 회수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원래 중과세 이제 두드러 맞기 전에 팔아야겠다 했는데 이제 중과세 폐지시켜버리니까
에이, 버티지 뭐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세금 내는 거. 급락시장이 지금 멈췄습니다. 주간 시세, 거래량, 호가 원래 2022년에 막 급락했잖아요. 그 분위기처럼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가는 그 미끄럼틀을 탔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멈칫하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적격대출, 이게 제2의 특례 보금자리인데 여기 보면 이거 하겠다. 그래서 대기자들이 많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 가뜩이나 금리 인하를 한다 이쪽이 좀 많잖아요 올해. 그래서 관망으로 돌아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110 대책에서 주로 어떤 걸 내세웠느냐, 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자, 작년에도 그래요. 작년에도 잘 보세요. 자, 이제 재작년 2022년에 집값이 폭락을 했고, 이제 바닥이 언제냐면 22년 12월, 23년 1월이에요. 근데 뭐가 계기가 된 줄 아세요? 바로 13 대책이라고 있어요. 2023년 1월달 대책. 그걸로 인해서 많은 규제들이 사라졌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자, 1월부터 2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도. 겨울에 지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 대법원에 나오잖아요. 대책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또 올라가겠죠. 110 대책. 어쩌면 작년하고 달도 똑같은지. 자, 이제 부동산 띄우기 다시 꺼낸 윤석열 정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에서 막 이래요. 110 집값 부양책, 재건축 규제 철폐, 주택 수제외, 단기 임대 부활, 그게 세 가지인데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그냥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 얼마나 좋습니까? 재개발 추진 절차 간소화시켜서 신속하게 진행. 이제 팔려고 안 하겠죠. 그럼 끌고 가려고 하겠죠. 속도가 빠르니까. 주택 수제외, 지방, 수도권, 외곽 아파트는 좋지 않은 것들은 막 던지는데 이제는 안 던지게 생겼어요. 왜? 주택 수에서 제외니까. 2주택은 기본으로 깔고 갈지도 몰라요.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임대주택으로 또 활용하라. 소형주택, 세금주택 수 제외. 지금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 면에서 혜택을 보게 생겼어요. 중과세도 폐지되고 다주택자들. 단기 임대 부활, 2020년대 폐기됐던 단기 등록 임대, 이게 6년으로 다시 부활됐죠. 의무기간. 주택에 포함시키고요. 다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허용 안 했죠.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 수도권 6억, 지방 3억까지.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주택수 임대주택 사업 재도입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지금 뛸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 철폐, 주택수 제외, 단기 임대 부활. 여러분들 완전 부양책 아닙니까? 또 윤석열 정부가 그전에도요, 문재인 정부처럼 이 정책을 폈어요. 부동산을 구제, 대출 구제, 특례보금자리. 이게 바로 집값이 뛴 결정적 원인이죠. 빚내서 집사라 시즌2입니다. 다주택, 전세대출 편법, DSR 무분별한 혜택. DSR도요, 편법으로 이렇게 사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워낙 가계대출이 커지니까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DSR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스 DSR도 적용한 거예요. 문제점, 가계부채 급증, 집값거품 급등. 자, 미분양, 대출만 구제해 준 게 아니라 미분양,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해서 공공임대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진짜 막 계속 넘쳐나면 집값이 폭락하거든요. 근데 이게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입 임대사업 추진, 건설사 고분양가 잔치. 건설사만 춤을 추겠죠. 이제 어떻게 정부가 국민 혈세로 미분양을 매입해가지고 임대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상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사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망할 곳은 망해야죠. 문제점, 미분양은 혈세로 매입해가지고 고분양도 묵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허그 고분양 이렇게 지적도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분양가, 역전세 위험. 자,
이전 전세보다 수억씩 하락하고 이제 역전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물론 이게 미분양이라든가 역전세 대출 이런 게 커지면 나중에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막고자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나치죠. 뭐 단순하게 막고자 하는 차원입니까? 집값을 띄우자 하는 차원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세요. 역전세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차단시켜서 성공시킨 거예요. 결국. 이게 다 먹혔어요. 결국. DSR 등 대출 규제 대폭 완화시켜버리고 개인 투자, 정부가 돕는 역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죠. 소상공인들 빚 탕감해주고, 젊은이들 주식 탕감해주고, 아니 도대체 국민 혈세로 그런 것까지 탕감을 해주나요? 문재인 정부, 제가 이제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좌파다 우파다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자꾸 이념에 사로잡힙니까? 자, 문재인 정부도 집값 띄웠다고 저는 생각돼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0입니다. 0. 그간에 얼마나 집값 잡겠다고 난리 쳤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 집값을 띄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집값을 띄우지 않고 못 잡았다면 진짜 무능한 거예요. 바보 천치들이 장관하고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얼마든지 집값 잡을 수 있는데 세금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잡는 척만 한 것뿐이죠. 그래놓고 많이 뛰었는데 덜 뛴 것처럼 한국 부동산원을 압박해가지고 시세가 더 올라간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 올라간 것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는 엄청 많이 뛰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2017년, 18년이 많이 뛰었습니까? 20년, 21년에 많이 뛰었습니까? 20년, 21년에 훨씬 많이 뛰었잖아요. 그런데 상승폭이 별로 안 올라간 것처럼 돼 있어요. 왜? 조작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0인데 자, 대책이란 대책은 계속 쏟아냈어요. 대책 나올 때 이 꼭지에서는 대책을 쳤는데 대책이 나오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럼 뭐예요? 다음에 또 보세요. 대책 나오니까 떨어졌다가 그것도 팍 떨어지는 게 아니야. 0에서 걸쳐 또 올라가고, 또 대책 나오면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가고, 폭등과 보합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멍청한 짓을 2017년에서 21년까지 4년 동안 잡지도 못하고 집값 띄운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는 하락을 하고 진보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통할까? 자, 여기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상승, 이명박 때 하락, 박근혜 정부 때 하락, 물론 말기에는 좀 올라가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 상승, 윤석열 정부 때는 누가 말해도 하락은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결국 또 이제 턴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왜 집값이 올라가냐면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막판에. 집을 안 사는 이유, 집값이 너무 비싸졌다, 폭락할까봐. 이게 바로 집을 안 사는 이유랍니다. 먼저 대출 제한이 확대돼서 그래요. 특례보금자리가 끝났고 아직 고금리 그리고 DSR 가상금리까지 적용된다고 하니까 대출은 매수자들의 수요를 급감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대출 제한이.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적적대출, 제2의 특례보금자리 이거 시행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불티나겠죠. 경제불안, 경기 침체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경제 위기까지도 대두되고 있죠. 특히 세 가지 불안 요소, PF, 부채, 연체율. 이 경제가 매수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안 사는 거죠. 세 번째, 지표도 안 좋아요. 거래량, 매물, 시세, 하다못해 경매, 분양 이런 것까지도 지표가 좋지 않아요. 매도자들의 오히려 투매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 집값 거품도 심하죠. PIR 거품 2배가 넘고 가계부채 세계 1위고 인구 감소 공급 과잉.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몇 개 안 되는 거야. 매수 능력 부족이라고 써 있잖아요.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집을 안 사죠.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6가지 이유. 주요 지표가 안 좋아요. 시세, 거래량, 분양, 경매. 그렇죠? 건설 금융이 불안합니다. 건설 금융 부실, 부동산 PF. 공급도 지금 넘쳐납니다. 물론 1, 2년만 넣고 보면 진짜 공급이 적어요. 특히 서울은 없다시피 해요.
땅도 좁은 데다가 한 4, 5년 지나고 나서는 심각할 거예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때문에. 그렇지만 1, 2년만 넣고 보면은 공급 좀 부족합니다. 아무튼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 3기 신도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거예요. 사이클상으로 딱 말하면 지금은 하락기 언제까지? 26년까지. 물론 사이클을 맹신하면 안 돼요. 사이클은 이 기간이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딥으로 갈 가능성은 커요. 사이클로만 본다면. 인구, 산업체 감소, 인구 줄어들고 있고 회사도 해외로 많이 이전했어요. 그것도 수도권으로 주로 오죠. 경기도나 인천, 지방은 장기적으로 하락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집값 거품이 최소입니다. 여기 구매력 대비, PIR, 가계빚 이런 문제로 집값 거품이 심하다. 자, 지금 집값이 계속 이제 올라가다가 이 하락기를 맞이했는데 하락기를 그대로 둬야 하지 않을까요? 집값이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면 유주택자와 건설사, 은행권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을 부양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감사합니다.